충청북도 청주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오전 7시,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 속에서도 이지영 씨의 집에는 따뜻한 주전자 소리와 함께 하루가 분주히 시작되고 있었다. 올해로 36살이 된 그녀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워킹맘이었고, 첫째 아이를 낳은 지 5년 만에 기적처럼 쌍둥이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게 새 쌍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초기에는 입덧도 심하지 않았고 배도 천천히 불러와 단순한 다태아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산부인과에서 처음으로 3명의 심장 박동을 확인한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담당 주치의는 초음파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그리고 여기 3명이에요 라고 말했다. 순간 진료실은 일순 조용해졌고 지영 씨는 얼떨떨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놀람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가슴이 벅차오른 것이었다. 그 소식은 남편보다는 어머니에게 먼저 알렸다. 연세가 있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전화기 너머로 뭐라고, 셋이라고, 라고 몇 번이나 되묻다가 결국 웃음 반 눈물 반으로 그럼 이제 손주 셋 보겠네. 아이고 복이다 복이야라며 축복해 주었다. 하지만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뻔히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결국은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셋이 아닌 넷이 함께 키우자며 마음을 다잡아줬다. 이후 지영 씨는 직장을 휴직하고 매일같이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했다. 청주의 대형 산부인과에서 그녀의 임신 사례는 곧 화제가 되었고 진료 때마다 인턴들이 동행하며 케이스를 관찰하곤 했다. 병원 측에서도 그녀의 임신을 중요한 사례로 분류하며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혈압, 당 수치, 체중, 양수량, 태동 시간 하루에도 몇 번씩 검사를 받으며 조금만 수치가 벗어나도 곧장 입원이 권고되곤 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 하나만 챙기기도 버거운 상태였지만 배 속의 새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병원 침대를 지켰다. 그 시기 이지영 씨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외출을 자제하고 음식 하나도 태아에게 좋다는 것만을 고집했고 집안일도 거의 내려놓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거의 매일 집으로 와서 식사와 집안을 돌보며 딸을 대신했고 남편 역시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와 손발이 되어주었다. 그렇게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녀의 임신을 감싸 안고 있었다. 그렇다고 늘 평온한 날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중기에 접어들면서 양수 과다로 배가 급격히 불러오자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숨이 차서 밤잠을 설친 날도 많았다. 무엇보다 새아이가 뱃속에서 각각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다 보니 자다가 갑작스레 배가 단단히 뭉쳐져서 응급실을 다녀온 날도 2번이나 있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내가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버티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병원의 관심은 더 높아졌고 이지영 씨는 아예 입원하여 하루하루를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철저한 관리 속에 보내게 되었다. 입원실 복도에는 다태아 고위험 산모라는 안내문이 붙었고 간호사들은 정기적인 혈압 체크는 물론 심장박동 체크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했다. 그녀의 병실은 마치 응급 상황에 대비한 미니 중환자실처럼 조용하고 예민한 분위기였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 마침내 출산 날짜가 정해졌다. 제왕절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술 일정이 잡히고 의료진은 마치 대형 수술을 준비하듯 팀을 꾸려 회의와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했다. 지영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복을 갈아입으며 복도 끝 창밖을 바라보았다. 청주의 하늘은 잔잔했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새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다짐했다. 엄마가 끝까지 너희를 지켜줄게. 우리 꼭 건강하게 만나자.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날 수술실 안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출산 당일 아침이 밝았다. 8월의 햇살이 병원 창문 너머로 차분히 쏟아지는 날, 이지영 씨는 이미 새벽부터 눈을 뜨고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몸을 씻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었다. 배는 임신 후기로 갈수록 상상 이상으로 불러 있었고 그녀의 몸은 눈에 띄게 부어 있었다. 무릎 아래로 퉁퉁 부은 다리는 걷는 것조차 어려웠고
무릎 위로는 압박 스타킹이 단단히 감겨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수술 준비를 마무리했고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향했다. 복도 끝 수술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지영 씨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곁에 있던 남편이 그녀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고 마스크 너머로 눈을 마주쳤다. 잘하고 와 우리 셋 아니 우리 넷이 기다리고 있을게. 지영 씨는 작게 웃었지만 뺨 위로 흘러내린 눈물 한 줄기를 간호사가 살며시 닦아주었다. 수술실 안은 그야말로 전투를 앞둔 사령부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각자의 위치에 선 의료진들은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과까지 총출동한 상황이었다. 1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 이번 수술은 병원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케이스였고 모두가 수술 성공을 기원하며 한치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는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마취가 시작되고 수술용 커튼이 그녀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눴다. 지영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곧이어 첫 번째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작은 울음소리가 수술실 안을 울렸고 간호사들은 반사적으로 박수를 쳤다. 첫째, 여자아이, 체중 2.1kg, 건강합니다. 두 번째 아기도 무사히 분만되었다. 둘째도 여자입니다. 2.3kg, 자궁 내 위치도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조심스럽게 꺼내진 셋째는 비교적 작았지만 역시 건강했고 3명 모두 안정적인 울음소리와 활력을 보였다. 그 순간 수술실 안은 안도의 숨결로 가득 찼다. 주치의는 지영 씨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며 말을 건넸고 마취 아래에 그녀는 흐릿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은 채 작은 숨을 내쉬었다. 간호사들은 아기들을 차례로 포대기로 감싸 신생아실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른 의료진은 지혈과 봉합을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담당 산부인과 과장이 초음파로 자궁 내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던 중 작게 중얼거렸다. 이게 뭐지? 그의 말에 모두가 멈칫했다. 혹시 간호사 하나가 머리를 갸웃하며 다가왔다. 양수주머니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차고 아닐까요? 잠깐. 심장 박동 신호 이거 진짜인데.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초음파 화면을 보던 과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자궁 내에 한 명 더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수술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분명히 임신 기간 내내 3명이라고만 했던 태아수, 전기 초음파도, MRI도, 모든 검진 기록에도 3명이었다. 그 누구도 네 번째 아기를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의료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고 단 몇 초 사이 수술실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고민할 시간은 없었다. 수축 다시 잡습니다. 추가 수술 들어갑니다. 베테랑 산부인과 과장이 손을 다시 움직였고 모든 간호사들과 조무사들이 반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생아 케어팀은 새로 들어올 아기를 위한 기구를 세팅했고 마취과 의사는 지영 씨의 상태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분 후 예상치 못한 네 번째 생명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신기하게도 그 아기는 앞선 세 아기보다 조금 더 크고 강하게 울었다. 모두가 멍하니 바라보는 가운데 한 간호사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아이 어떻게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의료진들은 각자의 경험을 총동원해 상황을 해석하려 했지만 이처럼 명확한 숨은 태아는 거의 보기 드문 사례였다. 마치 어떤 특별한 사연을 안고 태어난 듯한 이 아이의 존재는 곧 병원 전체에 전해졌고 의료진들 사이에선 기적의 아이라는 별명까지 붙기 시작했다. 수술실 바깥에서 기다리던 남편과 가족들에게도 곧 소식이 전해졌다. 아이가 4명이에요. 그 말을 들은 지영 씨의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이어지는 의료진의 설명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초음파에도 안 잡혔던 아기인데요. 건강합니다. 아주 잘 울어요. 그날 청주의 조용한 산부인과 병원에선 모두가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마주했고 수술실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눈동자들이 벅찬 감정으로 붉어졌다. 수술실이 조용해졌다. 초음파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네 번째 아기의 존재가 밝혀진 순간 모든 의료진의 얼굴은 놀라움과 긴장, 그리고 묘한 흥분으로 물들었다. 주치의는 분만대에 누워있는 이지영 씨에게 다시 마취 상태를 확인한 뒤 침착하게 수술을 이어갔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생명의 등장에 숙련된 의사들조차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 간호사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다. 이건 초음파에도 안 잡혔다고요? 정말로? 또 다른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난주 정밀검진 영상 봤는데 아무리 봐도 셋이었어요. 네 번째는 없었어요. 분명히 병원 시스템에는 지영 씨의 임신 주수별 초음파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었다. 세 명의 태아는 각기 다른 위치에 있었고 태아 번호까지 붙여가며 관찰되었지만 네 번째의 존재는 단 한 번도 그 어디에도 기록된 적이 없었다. 이지영 씨의 임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3태아 임신으로 관리되었으며 병원에서도 교육용으로 사용될 만큼 전형적인 다태아 케이스였다. 그런데 분만 당일 마지막 순간에 등장한 이 숨은 생명은 모든 의료진에게 혼란과 동시에 경외심을 안겨주었다. 소아과 전문의가 재빠르게 달려와 아이의 상태를 체크했다. 호흡 정상, 심박수 안정적, 체중 2.5kg, 새 아이보다 조금 더 크네요. 모두가 놀랐다. 네 번째였는데도 오히려 가장 건강해 보인다는 것. 자궁 내에서 어떻게 그리 조용히 있었는지, 어떻게 초음파를 피해 숨어 있었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신중하게 말했다. 혹시 태반 뒤쪽 깊은 곳에 위치했던 거 아닐까요? 다른 아이들 사이에 가려서 초음파 탐지에서 제외됐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완전히 숨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기형도 없고 발달 상태도 정상이고 이건 정말 결국 주치의가 마치 혼잣말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기적입니다. 네 번째 생명이 숨어 있다가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난 건 어떤 뜻이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 말은 수술실 안에 모두에게 이상한 여운을 남겼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수많은 생명을 다뤄온 의료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도 이 상황을 단순히 의학적 오차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명 어딘가에서 누락되거나 놓쳤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보다도 이 생명이 이렇게까지 완벽히 숨겨져 있다가 태어난 사실 자체가 신비로웠다. 마치 때가 되어야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자신만의 시간을 기다린 존재처럼 신생아실로 옮겨진 네 번째 아기는 포대기에 곱게 쌓인 채 작고 고운 울음소리를 냈다. 그 모습은 그저 평범한 신생아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모두의 눈빛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지영 씨의 남편은 병원 측의 설명을 듣고 침묵한 채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보내진 선물인 것 같네요.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선물. 그날 저녁 병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뇌과, 신경과, 영상의학과까지 여러 진료과에서 문의가 들어왔고 초음파에 보이지 않았던 태아라는 케이스는 병원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전파됐다. 어떤 간호사는 진짜 이런 일이 영화 말고 현실에서도 가능하냐며 놀라워했고 소아과 인턴은 아무리 봐도 교과서에는 없는 사례라며 케이스 정리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지영 씨 마취에서 서서히 깨어나던 그녀는 간호사에게 내 아이의 사진을 건네받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4명이라고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사진을 바라봤다. 똑같은 분홍색 포대기 둘, 하늘색 포대기 둘, 울고 있는 아기, 눈을 감고 자는 아기, 입을 오물거리는 아기.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초음파에도 없던 네 번째 아이예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이지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눈을 감고 눈물 한 줄기를 흘렸다. 그 눈물은 놀라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마도 누군가 몰래 그녀의 품에 작은 기적 하나를 살며시 안겨준 것 같아서였다. 출산 후 이틀째 되는 날, 병원 측에서는 이례적으로 이지영 씨 부부를 별도로 불러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실에는 산부인과 주치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신생아 집중치료실 팀장까지 3명의 의료진이 동석해 있었고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분위기는 다소 엄숙했다. 지영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의료진의 설명을 기다렸다. 이지영 산모님께서 출산하신 네 번째 아이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된 정밀검사 결과와 영상 분석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그리고 곧 모니터 화면에 여러 장의 초음파 이미지가 차례로 띄워졌다. 첫 장은 임신 16주차, 다음은 24주차, 그리고 마지막은 출산 일주일 전 촬영된 정밀 초음파였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기록에선 3명의 태아만 확인됩니다. 이건 영상의학과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했고 심지어 3D 영상까지 활용했지만 4번째 태아는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는 당황한 듯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설명을 이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해석은 지연 착상 쌍둥이입니다. 일반적인 쌍둥이는 수정 후 거의 동시에 착상이 이루어지는데 드물게는 하루나 이틀 혹은 심지어 일주일 이상 차이로 착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초기에 3개의 수정란만 착상되었고 4번째는 자궁벽에 늦게 안착해 성장 속도 또한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 착상 그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다. 남편은 조심스레 질문했다. 그게 자주 있는 일인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극히 드뭅니다. 특히 다태아 임신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의료계에서도 잘 기록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초음파상에서도 안 보였던 것이죠. 초기엔 너무 작아 포착이 안 됐고 후반엔 다른 태아들에 가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자 신생아실 팀장이 덧붙였다. 게다가 그 아이는 새 아이보다 제일 체중이 많이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늦게 착상된 아이는 작게 태어나기 마련인데 이 아이는 오히려 마지막 몇 주 동안 급성장을 한 듯합니다. 모두가 잠시 말을 멈췄다. 무언가 설명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가사의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영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그 아이는 위험했던 건가요? 제가 몰랐던 사이에 아닙니다. 주치의가 빠르게 대답했다. 산모님의 상태가 안정적이었고 태반도 충분했기에 아이가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생아의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생명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생명의 의지라는 말에 지영 씨의 눈이 붉어졌다.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이 아이는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예정된 새 자리는 꽉 찬 듯했지만 그 사이를 비집고 조용히 자리를 만든 생명. 의학적으로는 지연 착상이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그녀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병실로 돌아온 지영 씨는 내 아이가 나란히 누운 사진을 다시 꺼내 바라보았다. 각기 다른 얼굴, 다른 눈빛, 그리고 조금 더 통통한 4번째 아이.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던 존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준비가 될 때까지 말없이 기다리며 엄마의 숨결을 듣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문득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아이가 남몰래 기다리다 세상에 나왔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출산 후 3일째 아침, 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유난히 고요했다. 수술 후 회복 중이던 이지영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병실 안작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몸은 아직 무거웠고 수술 부위는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매 시간 조금씩 의식을 또렷이 되찾아가고 있었다.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산소호흡기 자국이 아직 볼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지영 씨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생기와 온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남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병원에서 건네받은 사진이 들려 있었고 몇 분마다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작게 웃었다. 사진 속에는 나란히 누운 4명의 신생아들이 담겨 있었다. 똑같이 감싸인 포대기, 조금씩 다른 얼굴형과 표정,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끝에 누운 아기. 그 아이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초음파에도 보이지 않았던 숨은 아기였다. 지금 애들이 다 깨어 있을까? 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간호사한테 연락 왔는데 다들 기저귀 갈고 분유 먹고 다시 잠들었대. 얼굴 보여줄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잠시 후 병실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간호사 2명이 작은 투명 요람 4개를 밀고 들어왔다. 요람 안에는 각각의 아이들이 포근한 담요에 감싸인 채 조용히 누워 있었고
간호사들은 한 명씩 조심스럽게 아이를 지영 씨의 품으로 옮겨주었다. 아이들은 순서대로 그녀의 품에 안겼다.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는 조금 작고 말랐으며 둘째는 눈썹이 진했고 셋째는 얌전하게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오른쪽에 있던 아이 네 번째 아기, 그 아이는 다른 세 아기보다 조금 통통했으며 볼살이 앙증맞게 도톰했고 눈을 뜬 채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지영 씨의 품에 안기자마자 작은 손이 꼼지락거리더니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슴팍을 더듬듯 만졌다. 그 손끝의 온기를 느낀 순간 지영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내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얘는 날 놀래켜 주려고 숨어 있었나 봐요. 다들 미리 나올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만 나중에 놀래켜 줄 거야 하고 기다린 것처럼요. 그 말에 남편도 간호사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네요. 일부러 마지막까지 숨어 있다가 극적으로 등장한 아기. 그러게요. 이 아이만 뭔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영 씨는 다시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다른 아이들보다 깊은 눈매, 천천히 움직이는 손, 묘하게 느긋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한켠에서부터 어떤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이 세상 누구보다 가까이에 있었으면서도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던 아기, 그 아이가 지금 내 품에 이렇게 살아 숨쉬며 작고 부드러운 체온을 나누고 있다니 그 사실만으로도 믿기 어려웠다. 그녀는 내 아이를 아는 채 작은 숨을 내쉬었다. 내가 어쩌면 가장 먼저 너희들을 지켜야 할 사람이었는데 널 끝까지 몰라봤구나. 미안해. 그리고 와줘서 고마워. 그 말은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속삭임처럼 나지막했지만 방 안에 있던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울렸다. 남편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간호사들은 말없이 요람을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오직 5사람만 있는 듯했다. 엄마, 아빠, 그리고 4명의 작은 생명 각기 다른 시간에 찾아왔지만 결국 한 품 안에 안겨 하나가 된 가족. 지영 씨는 내 아이를 차례로 쓰다듬으며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웃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아무리 불안해도 이 순간만큼은 따뜻했고 조용했고 기적 같았다. 이지영 씨의 출산 이야기는 병원 내부에서 마치 전설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엔 수술실에 있었던 의료진들 사이에서 조심스레 오갔던 이야기였다. 초음파에도 안 잡혔던 네 번째 아기라니 정말 실화 맞아요? 우리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건 진짜 뉴스감이에요. 의료진들은 각자의 업무로 돌아가면서도 쉬는 시간마다 이 이야기를 되새겼고 간호사 휴게실과 의사 라운지에서는 아기들의 사진과 이름, 엄마의 회복 상태까지 공유되기 시작했다. 특히 신생아실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포대기 속 내 아이를 한 화면에 담아 찍은 사진은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다. 병원 단톡방에 공유된 그 사진은 내 송이 꽃처럼 예쁜 아기들이라는 말과 함께 번져나갔고 누군가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표현을 덧붙이며 사진은 순식간에 감성 어린 이야기로 포장되었다. 병원 직원 중 한 명이 이 사연을 청주 지역 맘카페에 올린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믿기지 않는 일이 우리 병원에서 벌어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은 이렇게 시작됐다. 삼태아로 알고 있던 산모가 출산 중 초음파에도 안 보였던 네 번째 아기를 낳았습니다. 모두가 놀라고 감동했던 그 순간 저는 직접 옆에서 지켜봤어요. 이 게시글은 하루 만에 수백 개의 댓글과 수천 개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댓글에는 축복과 격려, 놀라움, 심지어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들까지 넘쳐났다. 이건 정말 하늘이 준 기적이에요. 엄마도 아기도 너무 고생했을 거예요. 부디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길. 저도 다둥이 엄마인데 글 읽고 눈물이 났어요.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뿐 아니라 입소문은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졌다. 청주 시내의 산후조리원, 산모교실, 마트 계산대 옆 수다에서까지 초음파에도 안 보인 내 쌍둥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 병원 어딘지 알아? 라며 서로 정보를 공유했고 어떤 이는 직접 병원에 전화를 걸어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심지어 지역 케이블 방송사 기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병원 측에 문의 전화를 걸어왔다.
비공식적인 인터뷰 요청과 함께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자문 요청이 병원으로 몰려들었고 병원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병원 대기실에는 기적의 내 쌍둥이 출산이라는 문구가 담긴 안내문이 조심스레 붙었고 출산을 앞둔 다른 산모들 역시 관심을 갖고 묻기 시작했다. 그 산모분 지금 회복 잘하고 계세요? 아기들 사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의사들은 물론이고 청소 노동자, 구내식당 아주머니들까지도 이 사연을 알고 있었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들 이지영 씨 가족을 응원하고 있었다. 그녀의 병실 문 앞엔 작은 카드와 초콜릿이 놓여 있었고 간호사들은 자발적으로 모은 기저귀, 분유, 아기 옷 등을 모아 작은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전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 씨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한 장의 종이를 전달받았다. 그것은 병원 로비에 설치될 축하 게시판에 들어갈 메시지 문구를 사전 승인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초음파에도 보이지 않았던 그러나 가장 깊이 품에 안겨있던 생명. 이 내송이 꽃이 청주에서 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산모 이지영님과 내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병원 전 직원이 응원합니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지영 씨는 말없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단순히 아이들을 낳은 엄마가 아니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는 기적을 선물한 존재였고 또 누군가에겐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반응과 진심 어린 응원의 말들이 그녀에게 이 모든 고통과 두려움의 순간을 견딘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날 아침 청주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부드러웠다. 가을 햇살이 병원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따뜻한 기운을 퍼뜨렸고 나무십 사이로 바람이 스치듯 지나가며 잔잔한 소리를 냈다. 이지영 씨는 퇴원 준비를 마친 채 병원복 대신 단정한 옷차림으로 병실 창가에 서 있었다. 침대 옆엔 남편이 아이들 물건이 들어있는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고 곁에는 4개의 작은 아기 요람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속에는 이제 태어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그녀의 전분의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수술의 통증은 아직 몸에 남아 있었고 피로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처음 병원에 입원할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건 두려움도 초조함도 아니었다. 오히려 담담하고 단단하며 무엇보다도 평화로웠다.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로 시작이네. 4명이 함께하는 인생. 몇 분 후 병동 복도에는 조용한 인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간호사들, 조무사들, 수간호사까지도 자발적으로 모여 그녀의 퇴원을 배웅했다. 병원장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직접 내려와 그녀와 악수했고 한 간호사는 작은 꽃다발을 그녀의 손에 건넸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 모두가 선생님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요. 나중에 크면 꼭 얘기해 주세요. 너희는 병원 전체가 함께 기다린 기적이었단다 하고요. 지영 씨는 목이 메인 듯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감정이 가슴 깊숙이 차올라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감정을 꾹 눌러 안았다. 병원 로비를 지나며 그녀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을 느꼈다. 의사들, 입원 중인 다른 산모들, 보호자들, 심지어 청소 아주머니까지 모두가 조용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이거나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 속에는 존경과 축복, 그리고 잊지 못할 기적에 대한 흔적이 담겨 있었다. 병원 문을 나서자 햇살이 아이들의 요람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가을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지영 씨는 고개를 들어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처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이 시간 동안 그녀는 수없이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견뎌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들이 곁에 있는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고통도 그 의미를 퇴색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요람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이름을 불렀다. 하은아, 지아나, 윤호야, 그리고 마지막에 놀래켜준 서유라. 4명의 아이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쉬고 있었고 지영 씨는 그 작고 고른 숨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병원 앞에 도착한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마지막으로 돌아본 병원 건물은 햇빛에 비쳐 유난히 따스해 보였다.
지영 씨는 창문 너머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그곳은 그녀가 기적을 만난 곳이자 세상이 달라진 시작점이었다. 차가 천천히 출발하자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한 아이의 엄마가 아닌, 내 아이의 엄마,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던 여성이 아닌, 이미 모든 것을 감당해낸 강인한 사람. 그 순간 지영 씨는 작게 웃었다. 괜찮아,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뜻밖의 축복을 안고 이제 그녀는 진짜 엄마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삶은 내송이 꽃처럼 고운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누구보다 찬란한 길이 될 것이 분명했다.